네, 아유, 선거에 진 충격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죠. 저도 마음이 아직 이렇게 쓸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일상에서 또 분석할 건 분석하고 싸울 건 싸워야 되는데요. 사전선거에 그 부정됐다는 거, 조작됐다는 거, 그런 뭐 합리적 의심 정도가 아니라요.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이봉규 TV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전선거 의혹에 관한 증거물들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나정주 파이터치 연구원 원장님 모셔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엉터리로 썼다는 거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진짜 개인들의 가정의 살림살이도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살림살이 잘해야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 예산이 어떻게 써지는지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냥 슈퍼 예산 그리고 잘 써지겠지 그러는데 이걸 뭐 저 경제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저희 그 예산이 뭐 2020년도에 512조 슈퍼 예산이라고 충격적인 거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점선이 이제 좌측이 박근혜 정부. 네, 여기요. 우측이 이제 현 정부. 예, 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 올라갔네. 이거 올라간 의미는 뭡니까? 이제 예산을 많이 쓴 거죠. 이제 여기서 쓴 거. 무슨 뭐 복지 예산이라든가.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많을 때가 2015년도 5.5% 상승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근데 문재인 정부에는 2019년도에는 9.5% 아주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보통 7%도 이것도 박근혜 정부에 있을 수 없던 그렇습니다. 상승률인데 9.5% 그다음엔 9.1%까지 올라갔네요. 야,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도 분석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죠. 다음.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이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을 견인한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서 기업들을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성장을 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해서 분배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뭐 국방이라든가 치안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 특히 명시적으로 나타난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장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제 실질 GDP 이제 증가율이 바로 경제 성장률인데 좌측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오른쪽이 이제 현 정부 때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겨우 2%를 달성했습니다. 저 때 원래 그 1%까지 아래로 내려간다고 2%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이 많았는데 저게 2%를 겨우 유지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2019년 4분기에 건설 투자를 그냥 확 올렸습니다. 갑자기 그냥 인위적으로 막 올린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거는 건설 투자를 건설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갖다가 부양한다고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네들은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지금 이제 4분기라는 건 마지막 마지막 10, 11, 12월 거기에 그냥 집중 투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많이 부각됐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부각은 안 됐습니다. 다음. 다음은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체 이제 GDP였고 성장률이었고 그럼 1인당 이제 우리 저 GDP는 이제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시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19년도에는 0.9% 떨어졌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1인당 이제 GDP라는 거는 이제 생산을 갖다가 국민 이제 숫자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국민 한 명당 생산을 얼마큼 했느냐. 요걸 쉽게 얘기하면 국민 생산성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국민 생산성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해 갖고 세계에서 되게 그 저기 생산성이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코로나 오기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2018년, 19년은 코로나 오기 전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생산성이 1인당 GDP가 떨어졌다는 거네요. 다음 보시죠. 요거는 아주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1인당 국민 총소득인데 이게 말하면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이 국민 평균 생활 수준 이제 이 증가율인데 보시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에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국민 생활 수준이 네.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 들어와서 2배 이상 떨어졌다. 네. 악화됐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다음에 이제 이게 건설 및 설비 투자입니다. 네. 이게 변화율인데 이게 이제 기업에 네. 결국 기업에 이제 투자가 되는데 기업 투자하면 이제 건설 투자, 네. 설비 투자를 이제 얘기하는데 빨간 게 보면은 이제 설비 투자고 파란 게 보면 건설 투자입니다. 아, 예. 지금 설비 투자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7.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거의 이 박근혜 정부 때는 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다가 확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로 간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네요. 그러다가 현 정부에서 마이너스를 갔는데 네. 18년도부터 19년도 조금 오른 게 아까 제가 4, 4분기에 예. 확 때려본. 아, 4, 4분기에 그냥 예. 급격하게 때려본 정부 예, 예산을 예, 투입해서.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 확 떨어졌네요. 예, 박근혜 그렇습니다. 정부보다요. 예, 예. 네. 다음. 요거는 이제 자본인데 요거는 이제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기계라든가 네. 설비 그다음에 시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이제 변할 추인데 요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빨간 거는 이제 정부의 것이고 아, 네. 파란 게 민간 건데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께 오히려 좀 내려갔는데 네. 이 현 정부 대해서는 정부께 확 올라갔습니다. 네. 11.1%가 2019년도.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심각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어떤 증상. 민간 거는 턱시 떨어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의 기계, 장비, 건물 이런 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 주도형으로 그냥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한국은행 통계고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통계 예, 그냥 예, 예.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비율인데 쉽게 하면 이제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나눈 건데 네. 박근혜 정부 비해서 현 정부를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봤는데 빨간 게 이제 현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가 1분기에 이 분배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면 분배가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1분기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안 좋아졌죠. 예. 2분기에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 다음 보시죠. 확연히 그래프가 확연히 나오네요.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예. 확실히 비교되네요. 예, 3분기, 4분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분배가 다 악화됐다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성장분을 말씀드렸고, 예. 그 다음에 플러스 국민 생활 수준이 이제 2배 이상 악화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분배가 이렇게 지금 악화된 겁니다. 모두 각화됐네요. 예. 아니 분배를 강조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예. 그럼 분배라도 잘했어야지. 성장은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배도 망쳐놨네요. 예산을 엄청 투입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엄청 투입했는데 분배는 더 안 좋았어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가 그러게요. 이제 국민이 좀 따져야 됩니다. 그거 어디 쓴 거야 도대체? 그렇죠. 헛돈 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헛돈하고 돈을 아니게 정부에서 많이 풀었으면 예. 분배라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분배도 안 되면 어디다 갖다 어디다 쓴 쓴 거야? 거니 도대체. 아, 다음 잘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소득 하위 20% 가계라면 저소득층의 네, 네. 소득 변화 추인데 보시면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 때고 네. 이게 현 정부 때인데 2018년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최근에 올라간 거는 당연히 18년도에 비해서 전년 대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확 떨어졌다. 현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마이너스로 간 적이 한 번인데 예. 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저 효과로 조금 가고 그 다음에 예, 또 예. 계속 올라갔는데 여기는 그래프 자체가 뭐 완전히 그냥, 예. 타이나네요. 예, 박근혜 예. 정부하고. 예. 이렇게 지금 성장과 이제 분배 측면에서 네.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봤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성장도 안 좋고 분배도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 효율성이 정말 악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효율성이 그냥 지적해 주신 대로 돈을 슈퍼 예산을 왕창 풀었는데 네, 예. 분배가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누구한테 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갔을까? 어디 갔을까 이게? 예. 쓸데없이 예산을 탕진한 거네요. 쓸데없이. 그러면 국민들한테 갔으면 분배라도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그건 아니면 어디다 갖다 쓴 걸까요? 예, 그 예상해 보면은 야, 그네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쪽 아니야? 거기다 갖다 퍼준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디 간 거야 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보니까 이게 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다 이런 통계청 이런 자료신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정부 자료예요. 이 정부가 다 관할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자료인데 이렇게 확연히 그래프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난 정도로 뭐 그 코멘트를 한 번 더 하자면 네. 박근혜 정부는 현 정부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네. 성장 부분에도 훨씬 좋아졌고 네. 특히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도 더 좋았고 네. 그 다음에 분배도 훨씬 좋았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로 반대로 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참 잘했네요. 이게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죠. 결과적으로 딱 이거 뭐 통계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저 여론조사 지지율 통계는 막 엉망이지만 이거는 나온 거니까. 나온 거 자료가 나온 예. 걸로 이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예, 예. 꼼짝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이제 예산 대비해서 경제 성장도 안 좋고 분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예. 코로나를 맞은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오늘 그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 1900명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체질이 허약한 상태에서 충격을 완전히 받으니까 완전히 더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전에 이제 이 폭풍 전야 같았는데 이제 좀 막 터지지 않을까. 당장 오늘 저 취업자 수 3월달 취업자 수가 발표되고 마이너스로 갔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갔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죠. 급작스럽게 막 때려 막았는데 예. 그 때려 막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제 다 터지게 생겨. 두산 그룹 사태도 예.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야 이게 참 경제 분석을 이렇게 실질적인 걸로 하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딱 오시죠? 예, 피부로는 느꼈는데 요건 딱 데이터니까요. 예, 나정주 파이터치 연구원 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